예, 9월 12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이 오늘도 비가 옵니다. 자, 월요일 날에 그 일 양봉 괜찮았죠. 이틀 쉬고 오늘 또 의미 있는 양봉과 지수 반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이 엄청 올랐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7, 8, 9월 달 하면서 AI 반도체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계속 과매도권이다. 뭐 수급 얘기 드리면서 저는 상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변동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서서히 또 기준이 잡히잖아요. 되게 안 좋았던 시기 거쳐서 또 상방을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9월달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제 미국의 빅테크가 엔비디아가 그 멱살잡이를 했죠. 엄청 땡기면서 AI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예요. 어제 미국의 경기를 볼 수 있는 CPI가 나왔어요. CPI 나오고 장이 사실 출렁거렸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정신을 반등을 줬고 엔비디아가 이제 8% 넘게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또 수급이나 일본에 비미국에서 보고 있는 엔화도 오늘 약세로 좀 갔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그런 가운데 아침에도 좀 오락가락 좀 하긴 했지만 자, 외국인이 오늘 덜 팔았습니다. 사진 않았어요. 삼전을 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워낙 수급적으로 과매도권이다 보니까 자, 외국인이 덜 팔기만 해도 오늘처럼 상당히 큰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코드렵이 유칭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의 포지션과 특히 삼전 한익스 많이 올랐어요. 여전히 저희가 주도 섹터로 보고 키우고 있는 빅바이오가 여전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 금투세 얘기를 제가 투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큰 흐름에서 극장의 어떤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전할게요.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 9월 달에 여전히 저는 미국의 양봉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을 좀 낼 것 같아요. 자, 미국장을 이제 보면 계속 박스 등락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S&P도 꼬리 좀 달고 상당히 크게 잘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던 거는 당연히 나스닥 빅테크, AI 반도체, 엔비디아 위시가 됐고 올랐다가 빠졌는데 어제 상당히 긴 양봉, 상당히 파워풀하게 올라줬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은 엔비디아였어요. 근데 그 전에 볼 거는 뭐냐면 CPI가 발표 났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7월달 초에 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고 8월달에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9월달에 나오는 8월 CPI를 봤는데 지표를 잠깐 보면은 큰 산에 부합을 했어요. 자, 8월달 물가를 보자. 미국이 보니까 이 기본으로 되는 건 2.5% 컨센트로 나왔습니다. 이미 3%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지금 2.9였는데 2.5까지 떨어진 상태고 자,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코어 그런 CPI는 3.2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나왔는데 경기가 또 혹시 더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다가 살짝 떨어졌어요. 어제 장 초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은 처음에 1% 2% 떨어졌습니다. 야, 뭔가 싶었지. 그렇게 하다가 코어 CPI도 나오고 자,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기라 그랬어요. 미국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라 견조하다고 봐야지만 정시에 좋은 겁니다. 자, 미국 9월달 FOMC 다음 주죠. 다음 주에 50bp 인할 확률이 15%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그전에 경기 되게 안 좋고 막 부러진다 했을 때는 50bp 이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연준 위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50bp 기대 확률이 50%로 갔었어요. 절반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제는 어제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15%, 13%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25bp 인하해 주는 거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돼야지만 미국 경기가 견조하고 쉴드 치는 국민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에 출렁거렸지만 FOMC에 25bp 인하로 좀 맞춰지면서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쪽으로 정신을 반등을 줬어요.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어닝의 주도주의 가장 대장은 여전히 엔비디아였습니다. 어제 사실은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테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항상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불안했던 블랙엘은 괜찮아진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살고 있었지만 어제 젠슨왕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현재 AI 관련된 회사 중에 우리 엔비디아랑 협력 안 하는 데는 없다. 모두 다 연결돼 있고 AI 수요는 엄청나다. 경쟁력 향상과 투자 수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 상당히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웰이 이제 4분기 올 11일부터 양산이 상당히 크게 된다 했는데 그 4분기부터 대규모 출하 예정을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미래를 보고 AI 성장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게
향후 로봇이라든지 AI 비서, AI가 스스로 AI 칩을 또 걔들이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또 하나 불을 본 게 뭐냐? 엔비디아가 중국 때문에 그렇고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뭐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투심을 약하게 만들었던 소재인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당국에서 최신 GPU, 당연히 엔비디아 대상입니다. 수출 규제라든 중국은 안 돼. 원래 안 되는데 사우디에도 사실 금지를 했었어요. 사우디에 주면 또 사우디랑 중국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회해서 중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지금 기름도 보고 아직까지는 관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사우디에는 수출 허가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 투심을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얘기 드렸던 오라클도 계속 신고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대장으로 해서 AI 반도체가 주도주답게 다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픈 AI라든지 그 메타의 주크버그 이쪽 관련 AI 성장을 볼 수 있는 멘트를 날려줬는데 파트 2에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기가 연착륙 가능한 강구고 주도주인 엔비디아 위시한 AI 반도체가 또 장을 끌어올린 거죠. 자, 그 가운데서 두 달도 안 남은 이제 정치, 어제 해리스가 TV 토론을 승리했다 말씀드렸는데 선방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이쪽이 이겼다, 해리스가 잘했다로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63% 정도 해리스에 손을 둬줬어요. 6월 달에 바이든 했을 때는 바이든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땐 트럼프가 잘했다는 평이 67%였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흐름이 되면 앞으로 두 달 동안에 현 정부와 경기와 정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또 정치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어제 제가 표현한 거는 해리스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어제 시청한 수도 6,700만 명이나 해서 바이든 때보다 30%나 더 그 대중의 인기와 관심을 표현이 된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변동성 와중에 제가 지표든 뭐든 너무 급박하게 피크아웃을 보지 말자는 얘기 드리고 아무래도 리더 미국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어떻게 보면 해리스 편을 좀 드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양쪽은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트럼프와 머스크가 둘이 잘 규합해서 특정적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대화지만 그쪽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전체 미국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봤을 때 저는 해리스에 조금 더 표를 주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 테마들 있죠. 뭐 나스닥이 어떻다, 비트코인 어떻다, 방사인 어떻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단기 테마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7월 달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고 정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8월 초에 그 엄청 장이 빠졌잖아요. 엔캐리 때문에. 그때 블랙 먼데이 나온 이후에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공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미국의 정시가 V자로 엄청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출렁거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어제 물론 CPI도 나오고 여러 재료가 있었지만 해리스 TV 토론이 잘 되고 난 이후에 나스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해야지만 잘 된다, 정시에 좋다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해리스 공약이 법인세를 올린다, 소득세를 위에 더 매긴다는 것들이 정시에 안 좋다는 평가나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안 봐요. 지금 대선 전에 나오는 공약들이 분명히 대선이 끝나서 누가 되든 간에 어느 정도는 좀 경감될 거라 봅니다. 너무 해리스가 정시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성급한 판단이라 봐요. 자, 그리고 잠깐 재미는 아니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 이분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경제 효과를 가지는 컨트리 가수예요. 뭐 제가 사실 아는 컨트리 가수는 그 누구죠? 케니 로저스밖에 없는데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런 분들밖에 모르는데 어제 정말 인스타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 2억 9천만 명이거든요. 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나 머스크도 살짝 견제하는 멘트. 야, 트럼프가 테일러 스위프트 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가를 치를 거야. 또 강하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죠. 뭐 그러면서 했지만 실제로 좋아요가 순식간에 1,000만 개 넘게 달렸고 분명히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젊은 층 유권자들 있죠. 어디 가나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게 말씀드렸던 JP 모건의 수장인 다이먼, 이분이 멘트를 날릴 때마다 경고성 덕담을 날릴 때마다 정시 바닥골이 많았다 했잖아요. 작년 10월, 올해 1월, 올해 8월 지금도 날리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저는 뭐 약간 재미로 보지만 이것도 의미를 있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FOMC가 물론 병옥점이 될 거라 보지만 이렇게 박스되는 등락 내에서 우리도 물론 수급병 보지만 미국 자체가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에
이 피크아웃의 공포에 너무 과잉반하자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일정들이 다 나왔고 CPI가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동시만기일 잘 지났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장 큰 흐름상 미국 경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착륙 얘기를 과정관리하는 거고, 주도주가 반등 주면서 어닝이나 종목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정치 변수까지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자, 일본이나 비미국을 볼 때 엔화가 또 올랐어요. 강세가 됐잖아요. 오늘도 사실 BOJ에서 또 누구 곁다리는 죄송한데 옆에 계시는 분이 금리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행히 금리 엔화에는 별로 영향을 못 줬습니다. 오늘 달러도 그렇고 미국도 반등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40엔 정도 있죠. 140엔. 그때 얘기 드렸던 게 141엔까지 갔잖아요. 오늘 141엔 갔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밑에 있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이나 나와준 이후에 한번 엔캐리 흐름이 다시 한번 우리 정시에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떻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오늘 나왔던 일본 지표 다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나왔던 일본 GDP, 오늘 나왔던 생산장 물가지수 보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예요. 금리가 올라야지 얘들이 참 그 물가가 올라야지만 금리를 올릴 거 아닙니까? 경기든 경제든 이 물가들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거든. 미국도요, 일본도요. 그러다 보니까 FOMC 이후에 저는 추가 약세를 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OJ가 어쨌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금 0.25%잖아요. 한번 올릴 수 있는 흐름도 길게는 보고 있어요. 자, 대만은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올해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면일 수도 있는데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제 나왔던 또 젠순왕이 TSMC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또 얘기 드리면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떻고 삼전이 약하고 수준 얘기 많이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HBM, 그 B2B가 새롭게 확 올해 작년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TSMC와 엔비디아 관계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물론 내년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 내년까지 되게 좋은데, 젠순왕이 또 TSMC와의 관계를 상당히 굳건하게 또 강조를 했고요. 블랙엘이 잘 되잖아요. 블랙엘이 잘 되면 여전히 TSMC든 하이닉스든 우리 뒤에 그 소부장 그 대표주든 같이 가요. 우리나라 좀 늘어져 있지만 그런 면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여전히 TSMC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확대는 막막하면 나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게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거든요. 요구한다고 다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저게 좀 밀당이 있는 편인데, 지금 우리 엔비디아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TSMC도 올리게 되면 제품 단가 인상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장권인가 아직도 꼭지가 꺾인다? 이건 아니라 보는 거죠. 여전히 저는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양봉에 대한 기술적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하고 그저께 좀 조정을 받았죠. 왜 이래?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 8월달 초에 빠졌던 들으면서 쌍바닥 흐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싹 바뀌면 좋겠어요. 오늘은 덜 팔기만 해도 반등이 잘 나오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과매도권에서 반등 주는 모습이 오히려 오늘 내일 추석 전후면 매수가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괜찮은 겁니다. 오후까지 매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 수급과 금투세계 한번 드릴 거고, 자, 방금 말했던 기술적 양봉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어떻다 내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변화가 올 거라 저는 봐요. 올 거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보시면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뭐 삼성전자 이제는 꺾인다, 안 좋은 게 계속 갖다 붙이고 있는데, 이랬던 저랬던 수급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 매도가 근래 들어서도 뭐 한 5조 넘게 팔았다 했죠. 오늘은 어제 8천억 9천억 팔고 나서 3천억대로 살짝 줄었습니다. 안 판 건 아니에요. 팔긴 팔았는데, 자, 삼성전자 보시면 근래 들어서 거래대금 폭발할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해서 20%가 아니라 반등주다 한 번 더 떨어져서 30% 되면 지금 수급 관련 기간 붙었던 거 온갖 상품들이 난리 부르스 났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또 틀 거 틀고 떨어질 거 떨어지고 아마 과매도권에서 정리가 수급적으로 저는 조금 되리라 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예전처럼 똑같이 볼 건 아니지만 시장을 약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된 이후에 의미적인 매매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거 없어요. 미국 때는 살짝 반등 주는 측면이지만 이번 달 끝나고 다음 물, 차 거는 봤을 때 저는 포지션의 변화가 살짝 보여요. 사실 어제 보면 3전으로 때렸지 선물로 엄청나게 몇만 계약 때린 적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물 팔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1, 2천, 2, 3천 계약을 계속 깨작깨작 그리고 있는 거고, 삼전으로 코스피를, 뭐 삼전의 뉴스 이용도 있겠지만 코스피를 좀 컨트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선물이 돌아서잖아요. 삼전이 덜 팔잖아요. 그런 급반동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삼전이랑 외국인 수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자 어서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소식 많던데, 파운드리가 미국 뭐 공장 인력을 철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도 잠깐 이제 그 사우디의 엔비디아 칩 얘기도 드렸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HBM을 수출하지 말라고 또 규제한대. 실제로 지금 HBM은 고퀄입니다. 싼 게 아니에요. 미국, 중국에서 파는 저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HBM 같으면 전체의 10%가 안 돼요, 중국 향이. 근데 이게 앞으로 줄어든다, 더 크지 못한다 해서 미리 겁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HBM은 미국 향인데. 그런 면을 좀 봐주시고, 외국에 대한 TP는 그냥 참고로 보라 말씀드렸고, 요새 뭐 직원들이 기술 수출해서 이런 얘기들은 좀 그냥 곁다리를 봐주세요. 어쨌든 그런 거 감안돼서 고점 대비 30% 떨어진 겁니다. 자, 계속 얘기 드렸던 개인들이 산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개인들이 산다 해서 삼전이 어쨌든 올렸던 경우 되게 많았어요. 물론 고생은 좀 했죠. 2022년에 삼전이 그렇게 동학개미 1기가 4만 5만 원 그래서 사모았는데, 남들 4월 5월 급등할 때 삼전이 못 올랐어요. 외국인들 그렇게 개인들 산 걸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말에 마른 수건 짜기도 얘기 드렸어요. 지금 삼전을 지금 7만 원대나 밑에 사는 것들은 개인 순매수를 나쁘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약간 또 이게 케바케인 거죠. 저만의 수급 분석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삼전은 빌빌대고 좀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랬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또 급등을 했어요. 흐름들은 되게 좋은 거죠. 자, 미국의 박스를 보고 우리나라 수급 얘기를 더 드리지만, 어쨌든 AI 반도체는 박스권 하단에서 팔 필요 없이 보고 반등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 매수랑 매도랑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커플링입니다. 자, 그런 상태 우리 주도주들 파트 2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자, 계속 제가 키운다고 했던 빅바이오들, 자,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죠. 요즘 우리 13만 원도 사서 매매도 하고 슈팅까지 기다리고 있는 가장 대표주입니다. 가장 대표주라 같이 기다리시면 되고, 오늘 제목에 적을 꼭 사둘 우리 빅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렇다 해서 내가 딴 걸 안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방산이나 2차전지는 뭐 정치 테마 때문에 그런 등락 보는 거지만, 다른 거 다 보지만 여전히 AI 반도체와 바이오가 제일 좋은 주도주예요.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막 이렇게 크게도 봤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사실 지금 그 반포 같은 데 보면 국평이 이제 60억이 넘어갔어요. 평당이 2억 넘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기 때문에 그걸로 전체를 싸잡아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산이 차별해서 막 급하게 가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정시랑 많이 다르다 했잖아요. 분명히 자산 밸류,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정말 저평가돼 있잖아. 외국인 수급이다, 어떻다, 투심이다, 사학계 미탈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큰 흐름상 봤을 때 쏠림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국장의 매력을 키울 수 있는 흐름이 다시 올 거라 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국장을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나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금투차도 막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전히 정치가 단기적으로 경제를 망치는 케이스예요. 자, 잘 다 아시겠지만 이 정시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가장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고용과 어떤 수출과 어떤 수익을 책임지는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선행 지수입니다. 객관적 랜드마크예요. 근데 그걸 왜 죽입니까? 살려야죠. 그런 흐름상 지금 정치가 좀 답답하지만 저는 금투세 유예는 될 거라 봐요. 좀 빨리 되면 좋겠지만 돼야 되는 거니까요. 자, 매일 말씀드리지만 지금 개인야 닦음이 그렇게 안 좋다 해도 50조에서 버텨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50조에서 60조 사이 박스 등락한다는 거는 그래도 더 빠질 우리나라 개인은 아니라 보는 겁니다. 이 수급이 그래도 빠졌다 안 좋다 하지만 버텨주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시용장고가 17조 초반까지 떨어졌으면, 자, 8월 초에 블랙먼데이 때 탈탈 털려서 바닥이 났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탈탈탈 3번 더 털어서 마른 수건 짜기 장사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정말 털리시면 안 돼요.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외국인 그렇게 팔아도 본국 이하를 안 합니다. 돈 안 빼기 때문에 환율도 잘 버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옵니다. 어쨌든 시그널을 만들어줬고 더 빠질 수 있지 않는 바닥 밴드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된 거죠.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들, 그 다음 정말 힘들 때 저랑 같이 장을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결과는 저는 좋게 할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아까 말했던 매수 가능 종목이나 우리 종목 전체로 수급 점검 해볼게요.